네, 장경입니다. 오늘 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한번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4차 국가철도망에서는 마산에서부터 지금 부산까지 지금 연결하는 노선이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터널이 붕괴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 저 위에 서울 청량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원주를 거쳐서 영주, 안동, 의성, 영천, 신경주, 울산 거쳐가지고 울산 태화강 거쳐서 부산까지 들어오는 요 중앙선이 개통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4차 국가철도망은 여기 부산이 있고 위로 가면은 이제 양산, 김해 이렇게 이제 경남 도시들이 펼쳐지잖아요. 거기 위에 조금 철도망이 부족했는데 요거를 좀 연결하는 노선들, 울산에서 다시 또 노포로 부산으로 연결되는 노선들이 4차 국가철도망에서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장선에서 경남의 지금 도시들을 동서로 연결하는, 우리 지금 저번 계속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경남도 마찬가지로 동서로 연결하는 철도를 중점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이 동서로 통과하는 것들이 또 행으로 연결되는 노선들이랑 만나면서 각 지역을 촘촘하게 격자 형태로 이어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경전선은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있던 노선들이고 요것들을 새로운 함양울산선, 그 다음에 대전 남해선, 창원 산업선, 동대구 가덕신공항선, 그래서 의성으로 대구공항에 옮겨갔지만은 그래도 대구 사람들이 해외 나간다 그러면은 김해공항 많이 이용하거든요. 김해공항을 확장 이전하는 가덕도로 좀 더 쉽게 올 수 있도록 하는 노선들을 건의를 했고, 지금 창원에 있는 여러 제조업 산업들이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노선들도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4차 국가철도망 때 저 위에 이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고성에서 양양, 소초, 강릉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해에서 삼척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울진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있었는데 요 중간 노선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철도는 있긴 있었는데 단선이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갈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뭐 고속철도는 특히 KTX 같은 고속철도는 달릴 수가 없었는데, 요게 4차 고속철도망 때 반영이 돼서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이게 개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부터 삼척까지 갈 수 있는 걸로 됐고, 그 다음에 경기도 용문에서부터 홍천까지 연결하는 또 노선이 4차 철도망에 반영이 됐었는데, 강원도에서 원했던 게 춘천에서 홍천, 원주로 이어지는 요 원주 춘천선, 그리고 충북 제천에서부터 삼척으로 이어지는 제천 삼천선, 이런 것들은 이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필코 해야 되겠다 해서 강원도가 표도 엄청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 이 강원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있는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핵심은 저번에 4차 철도망 때 검토 단계에 그치고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춘천에서 원주를 잇는, 춘천, 홍천, 원주를 잇는 춘천 원주선이 일단 핵심이 되겠고요. 이 사업계 3조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태백에서부터 여기 밑에 삼척에서부터 태백 거쳐서 연결되는 태백, 제천, 삼척을 잇는 또 그 태백 영동선, 요것들도 지금 핵심 노선에 속합니다. 그 외에는 요 노선들을 이어주는 제천 평창선, 평창 정선선, 여러 가지 이제 지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강원도의 핵심은 일단은 영동이랑 영서가 좀 교류가 힘들잖아요. 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로도 다니기 힘든데, 요걸 좀 철도로 좀 동서로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여기 이 곳곳에 산이 있어서 또 다니기 힘들거든요. 요것들을 또 행으로 연결해서 강원도의 경쟁력을 좀 키우겠다. 제가 저번에 찍었던 그 5극 3특 체제 할 때 있었던 지도 있잖아요. 월드맵퍼 지도 보면 강원도는 진짜 쪼그러들어 있잖아요. 인구도 부족하고 인프라 부족하고 병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서울이면은 대수롭지 않은 병인데 강원도에서는 사망까지 이르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 간 교류를 통해서 좀 규모의 경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은 강원도도 또 새로운 또 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도까지 다루고 나서 이제 우리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지자체에서 건의한 노선들을 한번 다뤄봤고요. 이 노선들 중에 어느 것들이 반영되고 어느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정부에서도 지금 수도권 편중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어떤 광역 생활권,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지자체들에서 제의했던 여러 가지 광역 철도망들이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적극 반영될 걸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지방에서 지역을 눈여겨본다면은 이런 철도 호재, 그 다음에 지하철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조금 더 활기를 띨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만으로 뭔가 지방이 살아나거나 회복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일자리나 교육 이런 것들도 투자가 뒷받침돼야 되고, 지자체들에서도 이런 광역철도망이 마중물이 돼서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냐면은, 예전에 강릉에서 삼척을 연결하는 그 동해안 타고 가는 그 철도가 있었어요. 동해철도로 하는데, 그 철도가 이제 기차가 이제 연한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폐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상당히 경치도 괜찮고 서비스도 괜찮고 해서 인기가 있었던 노선입니다. 제가 그 노선 없어질 때 마지막으로 열차를 탔던 멤버 중에 한 명인데, 그때 코레일에서는 지자체에서 조금만 부담을 해주면은 이 노선을 좀 계속 살려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제의를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그때 뭐 한 10억, 20억씩 내기면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이 관광 자원을 그냥 폐지를 하는 일들을 제가 봤거든요. 새로운 신규 노선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노선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원래 있던 노선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유치할 건가를 지자체들에서 조금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